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의 진로가 뚜렷하게 보여요. 이러한 교지 용액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액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투성. 반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보다 큰 것은 투과하지 못하고 작은 것은 투과하게 하는 투과성이 반만 있는 걸 반투성이라고 부르고요. 브라운 운동은 먼저 어떤 용액 안에서 입자가 계속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틴다이 현상이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의 진로를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틴다이 현상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화합물의 고유 광회전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광회전도는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편광기의 두께와 연관이 있어요. 두께를 L로 나타낼 수 있고 기준은 10cm입니다. 10cm가 기준이 되고 10cm를 1로 놓으시면 돼요. 10cm는 1. 그리고 또 뭐가 영향이 있냐면 들어가는 메탄올의 g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준은 메탄올 용매의 경우는 100ml가 기준이에요. 100ml당 몇 g이 들어가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ml에 1g이 들어갔으니까 100ml당 5g이 들어갑니다. 즉 C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광회전도 측정된 값이 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100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고유 광회전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L이나 C나 또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알파는 여기 나와 있는 측정된 회전도인데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cm 두께니까 여기에 1을 넣고 C는 5, 알파는 5 곱하기 100을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 이 두께가 1cm였을 때 또는 이게 100ml가 기준이었을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답 100만 외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물과의 친화력이 가장 큰 반응 그룹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기가 있습니다. 알데하이드기도 있고 메틸기도 있고 페닐기도 있지만 물하고 이 중에 가장 친화성이 커 보이는 건 뭐예요? 당연히 수산화기입니다. H2O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OH-와 H+가 있죠. 따라서 이 OH-가 물과 친화력이 가장 큽니다. C가 많을수록 친화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Q10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Q10 값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도씨 올라갈 때 어떠한 반응 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Q10 값이 됩니다. 특정 온도에서 호흡량 차이를 비교하였어요. 자, Q10이 2.2라는 것은 10도씨 올렸을 때 반응 속도가 2.2배 증가한다. 호흡량이 2.5배 증가한다는 거고요. Q10이 1.8이라는 건 1.8배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12도씨에서 22도씨, 10도씨 올렸더니 몇 배 증가했어요? 1.5배 증가했죠.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2.2배, 1.8배, 3번은 1.5배입니다. 정답은 4번일 것 같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10도씨 올리지 않고 20도씨 올렸어요. 20도씨 올리니까 몇 배 올라갔어요? 110분의 260만큼 올라갔습니다. 뭐 2.4 몇일 것 같은데 이건 20도씨 올렸을 때 기준이에요. 20도씨 올렸기 때문에 뭐를 제곱했을 때가 2.4가 됩니다. 즉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정답은 1번. Q10이 2.2배인 것이 가장 큰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이 20도씨 올라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마 절단 시 나오는 흰색 유액의 특수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 고구마를 먹으려고 절단하면 또는 고구마 뿌리나 또는 끝부분만 절단하게 되면 흰색 액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성분은 2번에 나와 있는 잘라핀이 되겠습니다. 사포닌은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홍삼, 솔라닌은 감자, 이눌린은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뿌리채소 등의 채소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잘라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색소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소 성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클로로핀이 있는데, 클로로핀은 가열이나 약산을 처리했을 때 청록색이 된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클로로필을 가열했을 때 또는 약산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색이 돼요? 청록색이 되지 않고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록색은 언제 되냐? 청록색은 알칼리로 처리했을 때가 청록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미 1번에 있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번에 미오글로빈은 육색소죠. 미오글로빈은 햄, 소시지와 같은 염지육에서 가공육에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되는 게 맞고요. 이 미오글로빈이 되고 나서 익힌 육류에서 맷 미오글로빈에 의해서 유발되고, 그리고 카르테노이드는 광선에 매우 민감한데 이 민감도는 산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클로로필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 틀리게 됐고, 가열을 했을 때 또는 약한 산으로 처리했을 때 청록색이 아니고 갈색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청록색 물질을 만드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페오포바이드가 되고요. 앞서 청록색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알칼리에서 처리했을 때는 클로로필린이 되면서 청록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 중성 지질에 붙어 있는 지방산을 여러분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해서 분석했을 때 유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GC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GC를 우선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지방이 있죠. 이렇게 지방이. 중성 지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글리세롤 백분에 지방산이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수분해해줘야 됩니다. 이걸 일단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면 이렇게 지방산들이 떼어나오겠죠. 그럼 이 지방산들을 그냥 분석하지 않고 이걸 메틸화 시킵니다. 이 메틸화 시킨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FAM이라고 불러요.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예요? Fatty Acid 메틸 에스터의 약자입니다. 메틸화 시킨 물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중성 지질을 지방산 메틸 에스터로 유도체화시킨 후에 주입해서 분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AME를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두류 식품의 제한 아미노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안에 해당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것이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두류식품, 콩으로 만드는 두류식품의 경우에는 메티오닌, 메사이온이 부족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단백질의 변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의 변성은 어떤 걸 의미하죠? 단백질은 1차, 2차, 3차, 크게는 4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의미하고요. 2차 구조는 이런 아미노산이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져 있냐, 베타 시트로 이루어져 있냐를 의미하고, 3차 구조라고 하는 건 이게 공간상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폴딩, 접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폴딩은 많이 들어봤죠. 단백질의 변성은 이 폴딩이 깨지는 겁니다. 즉 1, 2, 3차가 다 깨지는 게 아니고 3차 구조가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염료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되는 예로 두부가 있고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치즈 제조에 활용이 되죠. 이것도 단백질 변성의 일부고, 육류를 장시간 가열하면 콜라겐이 변성돼서 젤라틴이 됩니다. 정답은 1번 3차 구조가 변성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GC와 HPLC를 비교하고 있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GC는 주로 뭘 분석하는 거예요? 휘발성 물질, 예를 들어 우리 향기 성분 같은 거 분석하는 거고요. HPLC는 다양한 비휘발성 물질의 분석에 활용됩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GC는 이동상의 기체이기 때문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HPLC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의 액체입니다. HPLC는 GC보다 시료회수가 쉬워요. GC는 가스이기 때문에 시료회수가 훨씬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일반적으로는 향이 어때요? 훨씬 더 민감한 분석이겠죠. GC의 민감도가 HPLC보다 일반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예질 문제는 유지, 산패,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산패가 되거나 또는 가열이나 어떤 빛에 의해서 산화, 산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산화물가 있고요, 산가 있고, TBA 값 있고, 총 카보니 화합물의 함량 측정이 있습니다. 3번 비누화 값도 지방산에서 측정하긴 한데 이건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방산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비누화 값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지 3패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휴진 문제는 채소를 데치기 공정을 하면 보통은 색깔이 어때요? 진해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가열하거나 또는 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갈색으로 변해요. 이런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넣으면 되냐면 1번에 나와 있는 탄산 마그네슘을 넣으면 됩니다. 이 탄산 마그네슘을 넣게 되면은 갈변이 방지되는데, 문제는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고 조직 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의 탄산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다음 그림에서 항복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항복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탄성을 가지고 있죠. 탄성은 변형 정도와 응력이 이렇게 비례하는 거. 근데 계속 힘을 주다 보면 탄성이 깨지고 영구적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항복점은 뭐겠어요? 탄성이 유지되다 깨지는 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조직감, 텍스처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텍스처 특성이 있죠. 경도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응집성은 물질이 부서지는 데 드는 힘인가요? 아니겠죠. 물질이 부서지는 데 드는 힘은 뭐겠어요? 부서짐성이 되겠죠. 부서짐성에 대한 거고, 점성은 흐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점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 끈적끈적한 걸 의미하죠. 접착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걸 떼어내는 힘입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검화될 수 없는 지방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검화라고 하는 건 사포니피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비누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검화될 수 없대요. 그래서 unsaponificable liquid를 의미합니다. 자, sapon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뭘 깨주는 거냐면, 우리 지지에는 어떤 결합이 있어요? 에이스터 결합이 있죠. 이스터 결합을 깨주는 걸 우리가 saponification, 검화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지방질은 이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이스테아린, 그리고 세레브로사이드, 레시틴 모두 CO, 에스터 결합이 있는데 토코페롤은 에스터 결합이 없습니다. 에스터 결합이 없기 때문에 검화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검화될 수 없는 unsaponificable lipid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로 만드는 거. 그래서 쇼트닝을 만들거나 산화 안정성을 높이는 거, 이거 뭐예요? 마가린 만드는 거죠. 마가린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경화입니다. 정답은 1번 경화고, 영어로는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소를 첨가해서, 일반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액체 상태 유지를 고체 상태로 만들어줘서 좀 더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크랜베리, 어떤 색소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 있죠. 이 안토시아닌은 주변의 pH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주변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산성에서는 빨간색을 띠고요. 점차 알칼리성이 되면서 블루, 청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산성에서 무슨 색이에요? 레드, 빨간색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지방산화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있네요. 지방산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방산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동산화는 Free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불리고, 자, 산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중환산소가 있고 일중항산소가 있어요.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안정된 상태의 산소를 우리가 삼중항산소라고 부르고요.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걸 일중항산소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지방산화가 이루어지려면 삼중항산소가 아니고 일중항산소와 결합을 하겠죠. 틀린 설명. 일중항산소는 어떻게 생기냐? 안정된 상태의 삼중항산소로부터 생성될 수 있습니다. 쉽게 반응이 가능하고요. 지방산을 속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리폭시네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리폭시네이즈는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일 때. 근데 올레산은 이중결합이 몇 개예요? 1개입니다. 그래서 올레산을 산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로 뭘 산화시켜요?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인 거, 리놀레산 같은 걸 산화를 시킵니다. 변양은 콩기름과 같이 올레산이 많다고 했는데 콩기름에 뭐가 많냐면 올레산 아니고 리놀레산이 많습니다. 리놀레이 엑시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텍스처 특성과 일반적인 표현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작성, 우리가 씹을 때, 취니스, 씹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무르다 단단하다 아니고 연하다 또는 쫄깃쫄깃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작성에 대한 설명이고,
부착성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미끈미끈하다 또는 끈적끈적하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견고성은 무르다, 단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견고성에 대한 설명이겠죠. 정답은 2번 부착성이 미끈미끈하다 또는 끈적끈적하다, 부착되는 성질의 어데이시브니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볼게요. 단순 단백질로 난백에 많아요. 난백에 많고 계란 흰자에 많고 물에 잘 녹는 혈액에 많은 중요한 단백질은 네 가지 중에 바로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백 그리고 혈액의 두 가지 힌트를 얻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혈장 알부민이라는 표현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문제까지 해서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부분,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